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65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뭔가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습니다. 돈 번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무리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65세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방법대로 사십시오.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병원 가는 걸 아까워하십니까? 약값 아끼려고 참고 계십니까? 큰 실수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몸부터 챙기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자식이 효자여도 내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여행도 갑니다. 건강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취미도 즐깁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광주 북구 이모씨 67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을 무시했습니다. 허리 아파도 참았습니다. 무릎 아파도 참았습니다. 병원 가는 돈 아까웠습니다. 약 먹는 것도 돈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5세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 진작 관리 안 했냐고 했습니다.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석 달 입원했습니다. 병원비 2천만 원 나갔습니다. 퇴원해도 약 먹어야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갑니다. 평생 먹어야 합니다. 이 씨는 계산했습니다. 진작 관리했으면 이 돈 안 들었습니다. 건강도 지켰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픈 데 있지 않습니까? 무릎 아프지 않습니까? 허리 불편하지 않습니까? 소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두고 계십니까?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씨는 퇴원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합니다. 1시간씩 걷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습관됐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짜게 먹던 습관 고쳤습니다. 채소 많이 먹습니다. 단백질 챙깁니다. 과일도 먹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안 맞았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건강검진 빠짐없이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받습니다. 비용 100만 원 듭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병 키우면 더 큰 돈 듭니다. 건강검진은 투자입니다. 보험입니다. 치과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받습니다. 임플란트도 했습니다. 한 개에 150만 원 들었습니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더 후회합니다.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입니다. 잘 씹어야 소화됩니다. 보조제도 먹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먹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듭니다. 의사가 권한 것들입니다. 효과 있습니다.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동하십니까?
매일 걷고 계십니까? 식단 관리하십니까? 건강검진 받으십니까? 안 하고 계시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매일 30분만이라도 걸으십시오. 집 주변 산책하십시오. 공원 가십시오. 운동하면 혈액순환 좋아집니다. 근육 생깁니다. 균형 감각 좋아집니다. 낙상 예방됩니다. 수영도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 안 갑니다. 전신 운동됩니다. 헬스장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 중요합니다. 근육 있어야 넘어져도 안 다칩니다. 골밀도 유지됩니다. 식단 관리하십시오. 싱겁게 드십시오. 염분 줄이십시오. 혈압 관리됩니다. 설탕 줄이십시오. 당뇨 예방됩니다. 기름진 음식 줄이십시오. 콜레스테롤 관리됩니다. 단백질 충분히 드십시오.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 필요합니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두부도 드십시오. 계란도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괜찮습니다. 물 많이 마시십시오.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십시오. 신장 건강 좋아집니다. 혈액 맑아집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변비도 예방됩니다. 술 끊으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65세 넘어서도 술, 담배 하십니까? 자살 행위입니다. 간 망가집니다. 폐 망가집니다. 당장 끊으십시오. 못 끊겠으면 병원 가십시오. 금연 클리닉 가십시오. 수면 충분히 취하십시오. 7시간 이상 주무십시오. 잠이 보약입니다. 못 주무시면 의사 상담하십시오. 수면제 처방받으십시오. 불면증 방치하면 우울증 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취미 생활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친구 만나십시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 씨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3년 전 쓰러졌던 그 사람 아닙니다. 매일 운동합니다. 식단 관리합니다. 약 먹습니다. 검진 받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활력 넘칩니다. 67세지만 60세처럼 보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건강에 투자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병원비 아끼려다 더 큰 돈 썼다고 합니다. 진작 관리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건강 잃으면 그 돈으로 다시 사야 합니다. 훨씬 비쌉니다. 예방이 최고입니다. 65세 넘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건강해야 자유롭습니다. 건강해야 꿈 이룹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몸부터 챙기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현명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배움이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5세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배움에 나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것 배우십시오. 뇌가 살아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됩니다. 기억력 좋아집니다. 집중력 높아집니다. 젊어집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부산 동래구 최모 씨 6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66세까지 TV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 보고, 점심 뉴스 보고, 저녁 예능 봤습니다. 무료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방금 한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치매 오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두려웠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리 안 하면 치매 온다고 했습니다. 뇌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뇌를 어떻게 쓸까? 그냥 문제집 풀까? 아닙니다. 재미없습니다. 오래 못합니다. 흥미있는 걸 배워야 합니다. 최 씨는 평생 하고 싶었던 걸 떠올렸습니다. 기타였습니다. 최 씨는 66세에 기타 학원 등록했습니다. 반 친구들 다 젊었습니다. 40대, 50대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나이 상관없다고 격려했습니다. 최 씨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안 움직였습니다. 코드 외우기 어려웠습니다. 악보 읽기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유튜브 보며 독학도 했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간단한 곡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신났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제법 칠 수 있었습니다. 1년 지나니까 발표회 나갔습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우울감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기타 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싶은 게 없습니까? 해보고 싶었던 거 없습니까? 악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고 싶지 않습니까? 글쓰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외국어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나이 때문입니까? 65세는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75세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최 씨는 지금 70세입니다. 기타 4년째 치고 있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쳤습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자부심 생겼습니다. 자신감 생겼습니다. 최 씨는 이제 우쿨렐레도 배우고 있습니다. 기타보다 쉽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평생 배우며 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문화센터 가십시오. 주민센터 가십시오. 무료 강좌 많습니다. 서예, 그림, 노래, 댄스, 뭐든 있습니다. 등록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컴퓨터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제대로 쓰십시오. 유튜브 보는 법 배우십시오. 카톡 잘 쓰는 법 배우십시오. 사진 찍는 법 배우십시오. 편집하는 법 배우십시오. 디지털 시대입니다. 뒤처지지 마십시오. 외국어 공부하십시오. 영어 배우십시오. 여행 갈 때 유용합니다. 중국어 배워도 좋습니다. 일본어 배워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면 뇌가 젊어집니다.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글쓰기 배우십시오. 자서전 쓰십시오. 여러분 인생 기록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남기십시오. 손주들에게 남기십시오.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리 배우십시오. 새로운 음식 만들어 보십시오. 건강식 요리법 배우십시오. 배우자 위해 요리하십시오. 친구들 초대해서 대접하십시오. 보람 있습니다. 운동도 배우십시오. 요가 배우십시오. 필라테스 배우십시오. 태극권 배우십시오. 게이트볼 배우십시오. 새로운 운동 배우면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도 생깁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66세에 기타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안 했으면 치매 왔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머리 맙습니다. 기억력 좋습니다. 매일 즐겁습니다. 살만 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배우십시오. 새로운 것 시작하십시오. 뇌를 깨우십시오. 젊어지십시오. 배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게 65세 넘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지내고 계십니까? 집에만 있습니까? 사람 만나기 귀찮습니까?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고립되면 빨리 늙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치매 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뇌가 자극받습니다. 대화하면서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정보도 얻습니다. 위로도 받습니다.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약보다 낫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인천 연수구 박모 씨 71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배우자를 68세에 잃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만 봤습니다. 밥도 대충 먹었습니다. 외출도 안 했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몸이 이상했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입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병원 가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고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했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억지로라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갔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조금씩 얼굴 익혔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이 커피 마셨습니다. 이야기 나눴습니다. 속상한 일 털어놨습니다. 친구가 위로해 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2달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로당 가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화투도 쳤습니다. 윷놀이도 했습니다. 노래방도 갔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활력이 생겼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며칠째 집에만 계십니까? 누구랑 이야기 나눈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경로당 가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주민센터 가십시오. 노인대학 가십시오.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나가십시오. 익숙해집니다. 동호회 가입하십시오. 등산 동호회 좋습니다. 운동하면서 사람도 만납니다. 노래 동호회도 좋습니다. 합창단도 좋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풉니다. 친구도 생깁니다. 자원봉사 하십시오. 복지관에서 봉사하십시오. 급식소에서 봉사하십시오. 보람도 있고 사람도 만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행복을 줍니다. 우울증 예방됩니다. 종교 활동하십시오. 교회 가십시오. 절 가십시오. 성당 가십시오. 종교 있으면 공동체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평생 교육원 다니십시오.
강좌 들으십시오. 배우면서 친구 사귀입니다. 같은 관심사 가진 사람들 만납니다. 대화 나눕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박 씨는 지금 72세입니다. 매일 경로당 갑니다. 친구 10명 넘게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같이 등산 갑니다. 한 달에 1번은 여행 갑니다. 바쁩니다. 즐겁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배우자 잃고 경로당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약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살렸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많은 노인이 오래 삽니다. 건강합니다. 치매 발병률 낮습니다. 우울증 적습니다. 행복도 높습니다. 사람이 약입니다. 사람이 보약입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고립되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관계 맺으십시오. 친구 만드십시오.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귀찮아도 나가십시오. 어색해도 참으십시오. 처음에는 다 어색합니다. 시간 지나면 편해집니다. 친구 생깁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혼자 살지 마십시오. 함께 사십시오. 사람과 사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3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4번째,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이게 4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매일 전화하십니까? 매주 집에 가십니까? 너무 자주 만나면 문제입니다. 너무 안 만나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가까우면 간섭하게 됩니다. 자식 일에 참견합니다. 며느리 사위 일에도 끼어듭니다. 손주 교육에도 관여합니다. 자식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멀면 외로워집니다. 자식 생각납니다. 보고 싶어집니다. 서운해집니다. 섭섭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대구 수성구 정모 씨 6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66세까지 아들 집 근처 살았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매일 아들 집 갔습니다. 손주 봐줬습니다. 밥도 해줬습니다. 청소도 했습니다. 며느리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옵니다. 간섭합니다. 아이 키우는 방식에 참견합니다. 음식 만드는 방식에 잔소리합니다. 청소하는 방식에도 뭐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남편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이 정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도와주는데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아들은 난처해했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정 씨는 한동안 아들 집 안 갔습니다. 토라졌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전화도 안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 씨는 나갔습니다. 아들이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말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가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자주 갔습니다. 간섭했습니다. 내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겁니다. 인정했습니다.
정씨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갔습니다. 갑자기 안 갔습니다. 간섭도 줄였습니다. 참견 안 했습니다. 며느리 방식 존중했습니다. 손주 교육에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편해했습니다. 웃으며 반겼습니다. 먼저 전화도 했습니다. 맛있는 것 해놨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 집에 너무 자주 가지 않습니까? 매일 전화하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않습니까? 그만하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적당히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 상황 봐가면서 조절하십시오. 부담 주지 마십시오. 갑자기 찾아가지 마십시오. 미리 연락하십시오. 괜찮냐고 물어보십시오. 바쁘면 다음에 가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방식이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방식이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인정하십시오. 참견 안 하십시오. 조언 구할 때만 말하십시오. 손주 교육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요즘 육아 방식 다릅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합니다. 믿으십시오. 간섭하면 싸움 됩니다. 돈 주는 것도 적당히 하십시오. 매번 줄 필요 없습니다. 명절 용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주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함 없어집니다. 적당히 주십시오. 정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들 가족과 관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서로 기다려집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야기 나눕니다. 웃습니다. 헤어질 때 아쉽습니다. 이게 좋은 관계입니다. 정씨는 말합니다. 거리 두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안 좋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자기 인생 있습니다. 존중하십시오. 적당히 만나십시오. 적당히 연락하십시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관계가 오래 갑니다. 이게 65세 넘어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